아, 3일 휴가라는 것은 참 알뜰히 썼습니다. 제가 인생에 3일 휴가는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공짜로 쓰는 충북중앙도서관입니다. 충북도에서 다 관리해주고 우리 이제 베란다에서 보면 이렇게 다 보입니다. 국민일보에서 박선숙 전 국회의원 이번에 이제 쓴 글이 있습니다. 논단을 썼는데, 다수가 옳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때 라는 제목입니다. 다수결로 결정하지 손들어 보자고 최선의 민주주의 방법처럼 여겨지는 다수결 원칙은 정치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또 흔히 등장한다. 심지어 오늘 점심 뭘 먹지 결정할 때도 공공분쟁 조정 전문가인 로런스 서서킨더 MIT 교수는 저서 다수가 옳다는 착각에서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정수라는 믿음을 버리라고 주장한다. 이해관계가 대립할 때 합의에 이르는 길이 다수결단은 아니라는 것이다. 로버트 규칙으로 불리는 다수결 원칙은 1876년 미국 헨리 만틴 로버트 육군 공병 장군이 발표한 것이다. 남북 전쟁을 겪은 뒤 이견과 반복이 팽배한 상황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회의 규칙이 150년 가까이 절대적 권위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서스킨더 교수는 다수결의 의사결정의 기본 원칙이 될 때 소수의 권리를 묵살하게 되고 명확한 결론을 추구하다가 좋은 결론을 놓치게 된다고 지적한다. 전부 아니면 전무의 상황은 지속 가능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수파가 밀어붙인 의제들이 다시 뒤집히는 사례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다수파는 종종 폭주 본능에 사로잡혀 잡히곤 한다. 18대 국회에서 가장 큰 표차로 당선된 대통령과 대선 직후 치러진 총선에서 국회 다수파가 된 여당의 입법 폭주 그리고 그것을 몸으로 막겠다고 나선 야당 간의 육박전이 벌어졌다. 거기에 민주적인 대화, 동의와 설득은 없었다. 이후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졌지만 다수파는 여전히 대화의 토론을 표결로 정결짓는 쪽을 선택하고 했다. 선진화법은 몸싸움만 막았지만 다수의 폭주는 막을 수 없었다. 동물국회라 불렸던 그 18대 국회에 서로 소수 야당 국회의원이던 필자가 발의한 2개의 재정법이 통과됐고 여야 간 날카로운 대립을 벌린 법 개정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필자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 18대 국회 초기인 2008년 12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재판 절차를 뛰어넘는 특별법이어서 법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고 다수 야당의 간문이 남아있었다. 민생 문제니 여야 없이 합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법이 통과돼 시행되기까지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야당이 먼저 제기한 의제에 대해 여당은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 입법의 주도권을 누가 가졌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막힌 물꼬를 터준 여당의 A 의원이었다. 입법 취지에 공감한 그 의원이 여당을 설득했고 여당 의원들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해서 상임위원회 대안으로 법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주도권 문제를 해소했다. 누구의 어느 당의 성과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A 의원은 여야 간 가치 논쟁의 소지가 있어 민감한 이슈가 됐던 국가유공자법 개정에도 도움을 주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것도 2011년 일이다.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야당의 제안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여당 주장에 막혀 팽팽하게 대립했다. 몇 년간 계속된 논쟁 속에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던 여당의 B 의원이 어느 날 그거 합시다, 해봅시다라고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흐름이 바뀌었다. 영원히 접점이 없을 것 같은 대립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다면 그때가 시작이다. 20년간 협치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누구나 협치를 말하지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합의점을 만들어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없이 협치는 그저 듣기 좋은 말이 불과하다. 다수의 폭주는 흔히 여론의 역풍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어제 다수를 만들어준 민심이 오늘의 다수의 폭주를 보면서 우리가 위임한 건 그게 아니라 라고 꾸짖는 것이다. 그때가 바로 다수가 옳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시간이다. 선거가 끝난 뒤에만 민심이 무섭다고 말하는 정치로는 영원히 도들표일 뿐이다. 협치는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어서 시작한다. 반대편에서 분명히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결코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입장 차이가 좁혀지기도 한다. 다수결로 서둘러 논의를 종결하는 대신 대화와 설득, 동의를 구하기 위해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말아야 하는 이유다. 더욱이 오늘 점심 뭘 먹지 결정되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기자가 한 말이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바꾼 것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개신교회가 만들어진 거 마틴 루터 부인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개신교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10여 명의 장로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참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길을 여론을 시무 장로들에게 올렸습니다. 여론을 올렸는데 이 사람을 치리 대상으로 몰아버렸습니다. 그 시무 장로들이 다 도장을 찍었어요. 한 사람 빼놓고. 이분들 진정으로 그 장로님께 사과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후손들이 잘못됩니다. 정식으로 사과, 진정으로 사과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다니엘 혼자였습니다. 다윗도 힘들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성직자들이라든가 교회 중직자들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지. 진짜 그냥 자기는 돈도 있고 뭐 기업도 하고 넉넉하게 사는 거지만 분명히 후손이 잘못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선지자의 자식들 잘못된 거. 잘해야 돼요. 사람한테 잘 보이지 말고 진짜 하나님 성경의 입장에서 아니면은 거기를 가지 말아야 돼요. 억울함을 당해도 가지 말아야 돼요. 그 후손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이 이제 후반기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가역과 통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역은 화살이 꽂히는 곳입니다. 가역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날아온 비난과 조롱과 비교와 화살이 꽂혀 있어 비틀리고 아파하는 인생입니다. 사울은 가역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천천이라 하고 부르고 다윗에게 만만이라고 외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가역 인생이 그렇듯이 그럴 수가 있나 라고 분노하다가 비참하게 쓰러졌습니다. 본인이 우울증도 걸리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칼을 꽂아가지고 자기 배에 꽂아가지고 등창이 나도록 이렇게 끝냈죠. 통로는 흘러가는 곳입니다. 통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통로에서는 그 무엇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통로 인생에는 모든 것이 통과합니다. 어떤 멸시도 흘러갑니다. 온갖 비방도 지나갑니다. 통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피난길에 심의가 쏟아내던 저주를 잘 흘려보냈습니다. 그는 모든 통로 인생이 그렇듯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온갖 비난을 흘려보내고 우울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편견과 정오의 화살이 날아오는 세상을 이기는 길은 가역 인생이 아니라 통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고 참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